안녕하세요. 정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온과 협의이온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오늘도 오전에 제가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혼 사건 의뢰인이 오시면 이혼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리는데 상당 시간 소요가 됩니다. 저는 매번 반복적으로 이제 드려야 하는 이야기인데 당사자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다 보니까 상담 과정에서 이제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느라 상당 시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혼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미리 가지고 계시면 변호사 상담 시에 기본적인 설명은 줄이고 나의 상황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으로 나아갈 수 있죠. 오늘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5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다뤄볼 테니까요. 짧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혼 절차와 흐름에 대해서 간명한 정리도 되시고 이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하시더라도 보통 상담료를 10분 단위로 책정하는 것도 많거든요. 상담 비용과 시간도 반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부부 당사자의 협의와 의사 조율로 내용을 정해지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이혼 결심에 이른 상황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간장이 타는 심정인데 소송, 재판,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의 방법보다도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 소송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나뉩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 가운데 당사자 간 협의를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성격 자체가 다르죠.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당사자 간 의견 조율 그리고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부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두 당사자에게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숙려기간을 경과한 후에 두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부부 당사자는 그 확인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원은 좀 시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의미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을 경과한 후에 법원은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혼 의사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친권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 면접 교섭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2가지만 협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두 당사자가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달리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절차입니다. 먼저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소송에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란 재판상 이혼 절차 초반에 당사자 간 협의가 좁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조정 기일이 열리는데 이때는 두 당사자만 협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정위원님들이 계세요. 미리 양측 주장과 자료를 다 살펴보시고 조정 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입장과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협의를 도와줍니다. 조정 성공률이 꽤 되는 편이에요. 두 당사자 간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기준 없이 논의를 하다 보면 내용은 불분명한 가운데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조정 기일에서 논의가 좁혀졌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번복할 수도 없고요. 조정 기일에서 협의된 내용이 담긴 조정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 재산 분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정은 이혼을 둘러싼 모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위자료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2가지씩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하나, 이혼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될 경우에는 가장 깔끔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난다. 이혼의 쟁점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고 그 협의가 유지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감정적인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는 이혼까지 이른 과정도 힘들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이나 양육의 방법에 관한 문제로 필요한 소통을 하게 될 일이 있거든요.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조금 더 감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은 두 당사자의 이혼 의사,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잘 협의되었는지 두 가지만 체크하고, 그 외에 재산적인 부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가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지나서 법원의 이혼 확인을 받을 때까지 두 당사자의 협의가 원만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 시에도 함께 출석하셔야 되고, 법원의 이혼 확인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함께 출석하셔야 됩니다. 숙려기간 내에 다툼이 있다거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2회까지 불출석하면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절차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조정이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조정은 두 당사자만 1대1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과 중재를 통해서 내용이 결정된다. 조정도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한데, 둘만 협의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조정위원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평가와 전망을 전제로 그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내용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균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조정도 재판상 이혼 절차 가운데 진행되지만 절차 초반에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초반에 잡힌 조정 기일에서 내용이 정리돼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그날로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번복할 수도 없고요. 조정 사항이 담긴 조정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조정 이혼이란 당사자의 협의와 의견 조율, 그리고 또 재판상 이혼의 효과를 균형적으로 합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특별히 단점이라고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협의 이혼은 이혼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다툴 것이 별로 없을 때 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 이혼은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에 양육권이나 양육비 관련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거나, 재산 분할을 두고 재산 내역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여도 관련한 다툼이 있다거나,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입장차가 있고 사건 내용에 객관적인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절충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변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조정이혼 절차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보통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조정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정리나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비나 친권 양육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만히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고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때에도 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해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으셔야 되고, 숙려기간 후에 확인을 받을 때에도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협의가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 기일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간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 이혼 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이 특별히 많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없다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잘 협의가 되었다든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좀 큰 쟁점이 되는데 재산은 분할할 것이 별로 없다든지, 재산 내역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든지, 서로 간 감정적인 갈등이 극심하지 않은 경우에 협의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떨 때 조정이혼을 먼저 추천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될 듯 안 될 듯 어느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서로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논의가 좁혀지기 어렵지만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개입과 중재를 통해서는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논의가 좁혀질 수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조정에서는 이혼을 둘러싼 모든 쟁점에 대해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혼 절차에 대한 내용도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주제나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거나 내용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혼 전문 정상희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채널을 유지하는 소중한 힘입니다.